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쭈남K입니다. 오늘은 2022년 4월 24일 일요일이고요. 네. 제 영상을 이제 회사에 측에서 보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따로 와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 관련된 영상 오류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본 내용은 확증 편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관련돼서 저는 무조건 잘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잘 된다는 게 뭐 내일, 모레, 뭐 한 달, 두 달 후에 잘 된다는 게 아니라 저는 최소 지금부터 한 5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요. 뭐 27년이 될 수도 있고 29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일정 관련돼서. 하지만 이제 그렇게 긴 시간을 보고 장기 투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말이니까요. 단기 투자로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좋은 소식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영상에서 몇 가지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틀린 내용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홍콩 마카오도 아직 이제 기술 그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공급 계약 맺어놓은 게 해지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관련돼서 2019년 7월 24일 날 차해지된 사항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이렇게 엄청나게 이제 큰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부분 제가 좀 바로 잡는다. 대신에 이제 마카오 관련된 마카오가 아니라 하이난 관련된 계약권은 아직 유지 중이다라고 이제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먼디 관련된 얘기인 건데 여기 이제 라만싱이라는 분이 그 우리 쪽 그러니까 이분이 먼디에 있을 때 60건의 이상 라이센스 인수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이분이 2019년도인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인보사를 계약 체결하신 분이 맞습니다. 인보사 계약 체결하신 분이 맞고 실제로 이분이 가장 인보사에 대해서 잘 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주니퍼랑 계약을 할 때 미국 거를 가지고 미국의 임상을 가지고 기술 수출했다는 얘기를 제가 했나 봐요. 근데 요거는 이제 사실이 아니고 한국 거를 기준으로 이제 수출을 한 거다, 기술 수출을 한 거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면 한국 거를 가지고 기술 수출을 한 게 가능하냐 했을 때 맞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그럼 일본은 결국에는 임상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임상이 진행돼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임상 1상, 뭐 2상, 뭐 3상 관련된 부분에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가 마일스톤이 없는 게 아니냐라는 말에 맞다라는 요 1상, 2상, 3상 관련돼서 마일스톤은 없지만 그 실제로 먼디에서 일본의 임상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그 진행한 거를 이 라만싱이라는 분이 잘 알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조금 메리트가 있고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을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막 그렇게 막 그 뭐라 그럴까요? 일본의 그 1상, 2상, 뭐 3상 할 때 마일스톤이 없는 부분은 조금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구나라는 부분에 좀 연관이 있었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에서 지금 소송 중인데 이 부분하고 지금 이 기술 수출하고 관련이 없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계 아예 상관이 없느냐, 미국 임상 3상에 들어간 게 아무 상관이 없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여기랑은 좀 상관이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문제가 됐지만 미국에서는 문제가 안 됐고 결국에는 한국에 있는 임상 데이터 뭐 이런 부분들을 온전히 쓸 수 있을 거라는 전제 하에 기술 수출을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행정소송이 조금 연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지금 이해하는 방안이 없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저의 이해력으로는 조금 좀 석연치 않다. 석연치 않다.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의 라만싱이라는 분이 60건 이상의 라이센스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인보사고 인보사에 대해 매우 잘 알고 있고 지금 현재의 한국 상황도 전부 이해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기술 수입을 한 거죠. 주니퍼에서는 기술 수입을 한 거기 때문에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될 거라고. 대신에 실제로 마일스톤을 받는 기간은 받는 거는 좀 시간이 좀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기술 수출 한 부분이 실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는다. 단기간에 실적으로 가시화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계약금 부분은 계약 1과 그 다음에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서 코오롱생명과학에 요청한 자료를 받는 기간 중에 늦은 시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서류를 받고 나면 75억 정도가 이제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월인가요? 그 며칠 날에는 이제 바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겠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미국 거를 기준으로 주니퍼에게 기술 수출을 한 것은 아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또 이거 보시면 맞겠죠. 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또 연락이 오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또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볼 건데요. 이 내용을 보기보다 일단 제가 요즘은 단타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생각보다 열심히는 안 봐요. 그냥 다만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그냥 미국이 많이 떨어졌구나. 미국이 많이 떨어졌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돛지 달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만 지금 보면서 그 시장 상황에 맞춰서 매매를 하고 있는데 이거 뭐 2.55% 떨어지고 또 얼마 전에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고 있는 분들 몇 분을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좀 한번 봤는데 지금 조금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뉴스 팔로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파월이 뭐 폴컨가 누군가 뭐 0.1%씩 막 몇 개월간 올려가지고 플러스 20%까지 금리를 인상 올렸던 그분의 이름을 대면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지금 주가가 엄청 많이 지금 변동폭을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뭐 이렇게 떨어지고 한 게 뭐 문제가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다만 어디 깨면 문제가 되냐면 여기 저점 라인 정도를 깨게 되면 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저점이죠. 12,550포인트 정도를 555포인트 정도를 나스닥이 만약에 깨는 흐름이 나온다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인데 좋은 건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라고 볼 수 있고 그냥 하나, 둘, 3개 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1번이든 2번이든 어쨌든 저점을 지금 확인하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축에 속하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2,400포인트 전까지
여기까지 한번 들이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목표가, 그러니까 하락의 목표치를 계산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떨어진다 그러면 12,400, 그 다음에 요 라인이죠. 12,200포인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지금 요 5일선에 관련된 얘기만 보는 거지만, 지금 60일선을 돌파했다가 다시 떨어져서 하락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본다 그러면 하락 2파, 60일선에 하락 1파, 조정 2파, 하락 3파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머릿속에 담아둬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주가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2020년부터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어느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냐면 여기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박스권 만들어놨던 이 라인 정도를 지금 미국이 한번 보러 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지표를 다 지우고 보더라도 이런 식으로 피보나치 목표치를 대보면 이제 618 왔거든요. 그러면 얘가 진짜로 조정을 제대로 하겠다 그러면 여기 11,421포인트를 기준으로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6,631포인트에서 2배 넘게 올라온 주식이 61.88%에서 반등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올라와서 여기 돌파하고 쭉 올라서 여기를 돌파를 하면 이만큼의 상승에 최소한 이 상승폭의 1.236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보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온 길이보다 이만큼이잖아요. 시간이 지금 X축에 있으니까 X축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보다 지금 조종의 길이는 요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종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더 나쁜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나쁜 쪽으로 좀 계속 해석한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 상승은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2016년부터 상승을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상승하고 여기에 큰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 놓고 돌파했다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하락이 실제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무슨 퍼펙트 스톰이니 뭐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 아직 618 자리도 안 떨어지는 상황이에요. 조종은 대부분 618, 50, 032, 08, 382, 236 정도까지 한다라고 본다 그러면 지금 11,600포인트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뭐 하루 이틀 만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계속 줄줄줄 내려오면서 하락 추세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꼭 맞다, 틀리다라는 게 아니라 그럴 위험성도 있다 정도로 보는 거지, 이걸 계속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저 새끼는 주식판을 지금 뭐 그럼 대세하락으로 가서 다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2008년 이후로 엄청나게 상승한 게 맞고 이 기간 동안에 돈 풀린 게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월봉상으로 지금 현재 밑꼬리 없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월봉의 최저가죠. 이래놓고 월요일이나 화요일날 뚝뚝 떨어지면은 순식간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요런 식으로 하락으로 봤을 때 요렇게 한 번씩, 이게 이제 주황색 선이 20개월 선인데요. 여기를 요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뭐 이런 자리들 있잖아요. 요런 자리 어딘가를 지지를 해주고 다시 양봉 띄워주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쟁도 하고 있고요. 인플레도 막 지금 사상 최대 규모로 나오고 있군요. 막 8%짜리 막 이런 거 나오고 있으니까 조금 비관적인 거는 사실입니다.
월복에 지표를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미국 주식을 보면은 물론 얘는 한 번도 제대로 여기 침체권까지 찍은 적이 없지만 요번에 좀 찍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이제 지금 60개월 선 정도가 올라오는데요. 이게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조금씩 떨어지겠죠. 그동안에 여기 이제 보조지표가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자. 당장은 그렇게 좋은 그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어떡한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맞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서 왜 웃냐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새끼 또 뭐 지랄한다 막 이런 뭐 별의별 댓글들이 다 달리기 때문에 뭐 그래도 뭐 어차피 신경 쓰지 않으니까요. 지금 한국 주식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583포인트 이 자리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60개월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4개월 선이네요. 여기는 24개월 선이 계속 2년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계속 이제 한번 쳐보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론적으로는 월봉상에 어디 돌파해야 되냐면 여기 중간 라인을 돌파해야 됩니다. 여기가 2830포인트인데요. 2830포인트인데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 이 음봉에 매도하는 힘을 우리가 돌파를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조지표상으로 보면은 여기서부터 음봉 달고 뭐 양봉 달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 이제 잠깐의 반등이 나온 건 맞는데 이러고는 또 이렇게 또 내려와서 이런 식의 쌍바닥을 또 스토캐스트상에 또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봉상으로 침체권에 들어왔던 적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별로 없는데 이번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일단 2583포인트 자리 이쪽 편에 있는 요 박스권 상단 여기를 이제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를 하기 위해 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583에서 2450포인트 자리 정도는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코스닥도 결국엔 여기 고점 라인이죠. 여기 고점 라인을 돌파하고 지지하고 올라왔다가 이쪽 밑꼬리로 한번 확인하고 반등 줬다가 다음 라인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자리입니다. 이 정도 한 4개월 정도 3개월이죠. 여기 정도를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얘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 큰 음봉에 955포인트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그래야 좀 희망이 생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양쪽 뭐 나스닥이 됐든 뭐 한국 증시가 됐든 어떻게 봐야 된다?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코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을 봤는데 시황이 녹록지가 않죠. 생각보다. 월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에 그래도 아까 봤겠지만 코스피, 코스닥이 전부 음봉의 가운데 지금 이번 달에 5.29포인트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야, 기술 수출까지 했는데 이게 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장에 기술 수출이라도 해가지고 이렇게 버티는 게 어디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뭐 그거는 뭐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른 점이죠. 다른 점이고 지금 제 생각으로는 이래요. 얘가 결국에는 뭐 42,250원짜리라든가 혹은 46,450원짜리 정도를 돌파를 해주고 여기 밑에 있는 월봉상의 60개월 선, 5년짜리 선이죠.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 결국에 여기 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75,200원짜리를.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기 위한 어떤 모멘텀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 라는 게 이번 달 생각입니다. 그럼 다음 달이 저는 조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다음 달에 코롱생명과학 주가가 조금 더 빨리 갈지 혹은 그렇게 빨리 안 갈지를 좀 가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번 달에는 막말로 저가만 깨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양봉 정도만 나와주면 돼요. 양봉 정도만 나와주면 다음 달이 되면 다음 달이 이렇게 생기겠죠. 다음 달이 이렇게 생기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37,400원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전고점을 도전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요런 게 어디에서 나오겠느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조금 관련된 재판 결과, 그 다음에 1분기 이제 실적, 1분기 실적 요런 부분에, 그 다음에 혹은 정말 운이 좋다면 웅렬형 관련된 자본시장법 관련된 어떤 뭐 뉴스 뭐 요런 게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회사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령 예를 들면은 옛날에 API를 유럽 쪽에도 진출을 진행 중이다 라는 게 2016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 마무리가 돼서 유럽에도 뭐 넣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조금 좋겠죠. 근데 이런 우리가 이제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이런 이슈들이 아니라면 지금 특별히 막 모멘텀을 예스스로 받아가지고 가기는 조금 어렵고, 결국에는 프로그램 매매, 외국인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주가에 영향을 받겠다. 뭐 잘 아시겠지만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기계가 팔면 떨어지고 기계가 매수하면 올라가고, 그걸 누가 한다? 외국인이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수급 상황에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 뭐 추세상으로는 뭐 단기적이지만 아직 상승 추세에 있고요. 뭐 길 크게 봐도 아직은 상승 추세에 있는데, 지금 제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산을 하나 만들고 또 이렇게 산을 만들고 올라와서 여기 자리에 한번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얘가 만약에 여길 만약에 깬다, 이렇게 깨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크게 보면 이렇게 지금 헤드앤숄더 모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지금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밑에 이제 이평선들 61선, 21선, 5일선이 지금 정배열인 상황에서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월요일 날 정도에 여기 34,800원 이런 자리 조금 지지해 주면서 이런 식으로 뭐 도찌를 달든 뭐 양봉을 달든 뭐 이렇게 해준 다음에 5일선을 이렇게 돌려붙일 수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제 기간상으로도 거의 5일선 조정 마무리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돌려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좀 나온다면 좀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도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얘도 똑같습니다. 여기 이거거든요. 39,150원 자리를 돌파를 해줘야 이 큰 음봉을 만들어놨던 매도 세력의 힘을 잡아먹고 올라갈 수 있는 매수하는 형님들이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맥점은 39,150원 라인 정도 보고요. 월요일날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자리는 34,800원 자리를 깨냐 못 깨냐, 그러니까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뭐 여기 깬다 그래서 뭐 쭉쭉쭉 내려와서 또 난리 박살 나는 건 아닙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지금 탄탄하게 또 뭔가를 만들어 놨어요. 요런 자리들, 요런 자리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막 파파파파팍 떨어져가지고 막 한 방에 막 음봉 막 엄청나게 받고 할 일은 없겠지만, 다만 지금 상황이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매수를 나는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트를 보실 때 그냥 스토캐스틱 상에 533이 이렇게 침체권에 들어와 있을 때 매수를 좀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맨날 매수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종가상 음봉이 나왔을 때만 뭐 한 주, 두 주씩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철저하게 웬만하면 양봉이 나오는 날에는 한 주라도 매수를 안 하고, 높은 가격에서 음봉이 나오더라도 매수할 만하다면 그때 이제 매수를 진입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이 막 엄청나게 좋거나
막 제약바이오에게 우호한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 그런 부분 좀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윤석열이 이제 대통령으로 당선 이제 확정이 되고 취임식하고 제약바이오 관련된 뭔가 정책이 나온다면 그럴 때 또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는 지금 당장은 뭔가 막 엄청난 호재가 바로 눈앞에 있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투자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